역대급 무색무취의 경기력에 클린스만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내파 선수들의 수준 미달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공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색깔이 전혀 없다는 것이 팩트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감독의 임무입니다. 축구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 끝나고 마음껏 하라고 했으니 이제 시작해야죠. 그리고 감독을 앉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축협도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줄곧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던 클린스만과 그를 선임한 축협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정몽규가 축협회장으로 당선된 건 2013년, 벌써 10년 차입니다. 그 사이에 국대 감독은 최강희, 홍명보, 슈틸리케, 신태용, 벤투가 거쳐갔습니다. 그동안 정몽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정몽규가 축협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프로축구연맹 총재로 재임하던 시기의 업적 덕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 전반에 관한 일을 맡는다면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사면 사건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곳이 프로축구연맹이었습니다. 2011년 승부조작 사태의 충격으로 K리그가 완전 맛이 갔을 때 정몽규는 승부조작 사태를 뒷수습하고 K리그에 승강제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개혁을 펼치면서 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굵직한 문제들을 처리해내는 그의 모습 덕분에 팬들은 축협회장 정몽규에 대해서도 기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축협은 성장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축협의 최대 과제는 예산 확보와 축구 산업의 성장이었습니다. 예산은 매년 커져서 2023년엔 1,581억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협은 배당금과 기업의 출연금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데 꾸준히 월드컵에 진출하고 또 다양한 스폰서를 모집함으로써 재정을 탄탄히 한 건 괜찮은 성과입니다. 축구 산업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으니 겉만 보면 잘 해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축구 선수들의 역대급 재능 탄생으로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나오고 민의 민재, 파리 강인, 한계를 뛰어넘은 늑대의 희찬 등의 공이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말 많았던 축협의 내부 구조도 개혁했습니다. 특히 늘 회장단이 국대 선수 선발까지 개입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기술위원회를 분리해내고 다시 기술발전위원회와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로 분리한 후 홍명보, 김판곤 체제를 출범시켰던 점은 팬들도 칭찬했던 부분입니다. 홍명보, 김판곤 체제와 파울루 벤투의 장기 재임은 아마 정몽규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때 축협은 유스 단계에서부터 성인 대표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스템적 정비를 해냈으며 나아가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에서도 한층 진일보한 면을 보여줬습니다. 즉, 정몽규가 해왔던 일은 축구계 출신이 회장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처리해나가는 적절한 절차를 만드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 밖에 칭찬할 건 굳이 꼽자면 축구계 인프라 확충에 현대산업개발을 끼워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 문제 때문에 못한 거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삽질을 생각하면 경기장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잘한 것 같습니다. 순살 경기장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점도 명백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의 비판을 받는 황보관, 이용수 등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어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확충하는 데 눈이 멀어 국내 평가전만 고집하였고 기술위에 개입하지 않는 건 좋았으나 기술위원장 선임을 예스맨으로 채움으로써 겉만 멀쩡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클린스만의 예처럼 감독 선임기술위원장은 방패막이로 쓰고 제멋대로 감독을 선임한 밀어붙인 예가 가장 크게 비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잇따른 외교 참사도 있습니다. 피파 평의원 선거에서 2019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낙선했으며 2023년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 카타르의 체계적인 유치 노력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유치 과정으로 인해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카타르와의 대결에서 결과는 19대 0으로 완패였습니다. 축구 인프라, 기업 후원, 외교적 영향력, 홍보 전략 등 모든 면에서 다 졌습니다. 차라리 유치에 뛰어들지나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창피한 건 둘째치고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의 초라한 실적으로 인해 한국은 향후 이 정도의 메이저 축구 대회를 유치하기는 틀렸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연일 비판받고 있습니다. 안정환의 P급 지도자 자격증 획득에 편의를 봐줬던 사건이나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대놓고 밀러를 총알바디로 세웠던 사건, 그리고 승부조작 사면건까지. 이제 정몽규 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3월 사면 사건이 가장 큰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에도 회장식 사퇴론이 있었으나 결국 사비를 엄청나게 내며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붙잡는 축협 인사들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 못 나갑니다. 그럼 이제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감독은 연봉 30억 원으로 국내 상주 등 다양한 조건을 수용하며 오는 검증된 명장은 없었습니다. 벤투, 클린스만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벤투급이 가장 최선의 외국인 감독인데요. 다시금 외국인 감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내 지도자로 전술적 색채가 강한 국내 지도자로 선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팬들은 성과를 냈던 박항서 감독을 거론하기도 하고 신태용, 김판곤 감독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K리그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핫한 감독은 광주의 돌풍을 이끌었던 이정효 감독이 있습니다. 과연 차기 감독은 누구로 해야 할까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은 사퇴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죠. 당연하죠. 위약금 받아야 하는데 사퇴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마무리도 참 멋없게 하는 클린스만입니다. 축협에서 경질 발표하고 위약금 쥐어주며 집에 보내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에 카타르 매체 알카스는 12일 SNS를 통해 아시안컵에 출전한 24개국 감독들의 연봉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지휘하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무려 2,200만 달러 약 289억 원의 연봉을 받아 단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었는데요. 클린스만은 220만 달러 약 29억 원을 받아 2위입니다. 공교롭게 3위가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전 감독인데요. 현재 190만 달러 약 25억 원을 받는 벤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표팀 최장수 감독으로 재직했습니다. 벤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어 능력을 인정받고도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벤투와 계약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축구협회는 석연치 않은 과정 끝에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구협회가 검증된 지도자를 놔두고 더 비싼 가격에 클린스만을 앉힌 셈입니다. 국내에 상주하며 조규성 등 유망주를 발굴한 벤투와 달리 클린스만은 대부분의 재임 기간을 미국과 유럽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클린스만은 ESPN 패널로 출연하며 투잡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공교롭게 ESPN은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다루며 클린스만 감독을 변수로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ESPN 축구 패널로 활약하고 있지만 한국의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SPN은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서 심각한 회의론과도 싸우고 있다. 클린스만은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부임 후 많은 시간을 캘리포니아 자택에 있었다. 웨일즈 주장 아론 램지에게 유니폼을 요청한 사실도 멍청한 짓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며 클린스만을 둘러싼 논란까지 소개했습니다. 제대로 믿는 도끼로 발등을 찍힌 셈인데요.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에서 성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의 감독 커리어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 타이틀은 없다. 전 팀에서 그가 감독으로서 전술적으로 무능하고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한 ESPN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